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그럼요. 거예요.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시행 이후에 확진자가 오히려 더 폭증할 수 있다. 저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OX 뭘까요? 예, 옵니다. 그럴 수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했던 국가들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는 확진자가 폭증했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발 이제 그런 일 없이 진행되길 원하는데요. 왜 확진자가 증가될 거를 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력한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00명대 내외의 확진자가 계속 나왔는데 네.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뭐 방역 패스라든지 여러 이제 제도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동참해 주셔서 확진자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방역을 완화한 나라들 보면은 확실히 또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덴마크는 일상 회복을 성공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덴마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 사실 지난달에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한 뿐만 아니라 네. 마스크 착용도 이제 거의 안 하는 상황 네. 그리고 학교들도 정상 등교를 다 시작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확진자는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잘 유지를 하다가 11월 넘어서 이제 겨울이 되기 시작하니까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사망자도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여서 덴마크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했었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방역을 좀 완화한 측면들에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4만 명에서 5만 명의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망자는 그래도 겨울보단 줄어서 한 150명 내외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4,000명에서 5,000명 이상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다른 국가의 모습들을 이제 저희들이 타산지석 삼아서 어떻게 안전하게 네. 저희가 이런 단계적 일상회복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 백신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집단 면역이 어려우니까 백신과 부스터샷 안 맞아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당연히 아니구나. X죠. 네. 그래서 일단 예방접종,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는 없게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위중증 환자는 반드시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방접종을 해서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접종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미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6개월,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 6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중증 예방 효과도 서서히 떨어지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어르신들 또한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5개월에서 6개월 시점에 부스터샷을 꼭 맞아 주셔야 이번 네. 겨울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더라도 감염도 안 될 수 있고 또한 위중증 환자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네. 부스터샷을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4분기 접종과 이 부스터샷 접종이 현재 예약과 동시에 그래요. 진행이 되고 있죠, 강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4단계, 그러니까 4분기에 접종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16세, 17세의 경우는 10월 달에 예약을 받아서 지금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층이 12세에서 15세도 예약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임신부의 경우도 네. 예약을 받아서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고위험군 대상으로 그 백신을 놨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벌써 고위험군들이 다시 6개월 거의 다 돼갑니다. 벌써. 예,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순서대로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10월 달에 예약을 받아서 접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치료병원, 가장 일선에 있는 코로나 치료병원도 지금 이미 부스터샷을 완료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 아무래도 요양병원에는 고위험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이 병원급입니다. 아.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안 되니까 병원급이 11월 중순쯤 되면 2차 접종하고 한 6개월쯤 될 때거든요. 네. 이때 맞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음. 역시 예약을 해서 지금 부스터샷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부스터샷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심 좀 고민이 됐었는데 바로 좀 예약해드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체계는 그대로 일상생활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럴 수 네. 있을까요, 교수님? 황인선 씨. 아무래도 이 방역이 좀 풀리면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그러면 코로나 검사도 받을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OX 정답은 뭔가요? 그러니까요.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예. 이제 많은 부분이 단계적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올라가면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더라도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역학조사 과정 중에서 일단 수동 감시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격리는 안 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본인의 증상이 있으면 이제 신고하는 방식으로 되고요. 이제 6에서 7일째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음성을 판정을 받으면 일단 수동 감시 상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자의 그런 밀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완화가 되고요. 또한 예전에 계속 확진된 분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10일 만에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되는데 자가 격리된 분들은 14일까지 격리를 하니까 오히려 확진된 분보다 더 오래 하니까 좀 불만이 많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4일 동안 격리됐던 부분들을 네네. 이제는 8에서 9일째 이제 PCR을 검사를 해서 음성이 받으면 10일째 자가 격리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 단축됐구나. 이제 이번에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 가운데서 자가 격리도 많이 완화됐다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코로나19 검사 있잖아요. 이제 선별진료소 가서 하는 PCR 검사 외에 신속 그 항원 검사 키트를 좀 보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방역당국 그리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일반인들이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는 PCR 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PCR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 유전자 RNA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네. 거기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폭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6시간 또 병원에 따라서 2, 3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걸리죠. 네. 대신에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뭐냐면 어떤 환자분이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19 감염자가 맞아요. 근데 네. 검사를 했을 때 진짜 감염으로 나오는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민감도입니다. 약간 예, 정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될까요? 낮으면은 예를 들어 민감도가 50%다 그러면 확진자인데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확률이 반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안 좋은데 PCR은 오래 걸리는 대신 상당히 높은 민감도 보입니다. 근데 신속 항원 검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되게 환자나 일반인이 자가로 하죠. 그래서 그렇죠. 검체 채취도 조금 불안전하고요. 아. 또 키트 자체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그 표면에 항원을 검사하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짧은 검사 시간이라는 게 장점이지만 민감도가 거의 40%란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되면 60%는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왜곡될 거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PCR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것이 궁금하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조만간 마스크 벗을 수 있게 된다.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교수님? 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니다.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워낙에 정부가 이제 예방접종 완료율이 한 70%를 넘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도 않을까를 이제 올해 봄부터 사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면서 70% 넘었는데 왜 마스크 벗는 얘기 없어라고 얘기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7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백신 접종만으로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도 어렵고 또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집단 면역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접종자들의 감염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스크를 좀 벗었던 국가들마저도 최근에 유행이 악화되면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게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미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도 열심히 하시면서 마스크 착용은 정말 우리가 유행이 정말 좋아져서 이제는 좀 안전하다고 네. 느낄 때까지는 일단 마스크 착용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특히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는 되도록 미접종자들 방문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우나나 목욕하는 등에서도 물을 얼굴에 막 하는 상황 아닐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사우나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그럼요. 같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것이 궁금하다. 마지막도 굉장히 기다리는 소식이에요. 코로나19의 획기적인 치료제가 조만간 나온다. 아, 나오면 좋겠어요, 이 교수님.
동그라미. 나오나 봐요. 예, 일단 뭐 획기적이라고 표현하면 언제나 이게 또 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대가 돼요. 어떻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제 좀 경구 치료제, 먹는 약으로 예. 한 타미플루 수준 정도의 효과를 갖는 약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 약제, 그러니까 몰루피라비아라는 약인데 오늘 처음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승인되고 이제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 11월 말에 전체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보팅을 할 거거든요. 이제 투표를 할 텐데 아. 거기서 확정되면 미국에서도 확정될 예정이고요. 오. 우리나라도 이제 12월 중에 허가를 해서 1월부터 내년에 한 20만 명분을 지금 이제 수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된 사용자들은 이제 경증에 이제 고위험군들 중심으로 사용될 예정이기는 한데 현재 입원 예방 효과가 한 50% 정도 되고요. 사망 예방 효과는 거의 100%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기대되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